증시의 큰 방향과 철학을 이야기 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늦게 됐습니다. 자, 아침에 일찍 칼럼 자체는 일찍 썼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글로 쓰게 됐는데요. 그 이슈는 바로 미국 장기금리가 상승세를 넘어서 중요한 목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 10년 국채, 미국 10년 국채가 3%를 터치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밤사이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이번만이 아니죠. 아예 기조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2월에는 글로벌 증시와 미국 증시를 하락시켰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증시에서 보자면, 그리고 경제 입장에서 보자면 금리 상승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관은 나쁜 것,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면 뭐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뭐 기업들의 부담이 커져요. 그래서 금리 상승은 무조건 나빠요 라고 매스컴과 그리고 경제학 시간에서 그렇게 강의를 많이 수업들이 있어 왔지요. 하지만 금리 상승이 무조건 나쁘다? 그건 꼭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상승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금리 상승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 회복이라는 엄청난 시그널을 던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공식, 뭐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채권 가격 공식을 간단하게 글에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 공식은 무이표채, 뭐 중간중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권의 이론적인 가격입니다. 그 가격은 만기에 지급하는 금액을 1 더하기 금리로 기간을 제곱한 것으로 나눈 값입니다. 괜히 말이 어려운데요. 요점만 이야기 드리자면요. 자, 우리 뭐 학창시절, 뭐 초등학교 때 다 나누기 배웠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나눠주는 값이 커서 가격이 결과값이 낮아지게 되죠. 특히 제곱 기간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금리 상승기에 있을 때는요, 장기채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화면상의 도표는요, 10년 국채 선물을 가지고 만들어진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ETF의 가격 추이인데, 금리가 하락하던 시기에는 승승장구 하하호호 하면서 올라갔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만 작년과 올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되려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하락세로.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자,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모를까, 그 순간순간에 보게 되면요, 가격이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들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권에서 뭐 장기채든 중기채든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리스크가 있는 채권에서는 매도세가 발생해서 그 돈이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경기가 좋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공매도보다 더 나쁜 게 무엇이냐, 공매도는 그냥 종목 하나에서 일어나는 공매도 현상이기 때문에 뭐 개별 종목 단위에 그치는 거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금리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
금리가 하락할 때는 언제입니까? 경기가 나쁠 때죠. 그렇다는 얘기는 금리가 하락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앞서 공식을 제시해 드린 것처럼 채권 가격 상승을 바라는 거긴 합니다만, 한편으론 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경제가 파탄나기를 바라는 또 하나의 그러한 참 아쉬운, 아이러니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금리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사업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기업들은 장기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올 것이고, 개인이다 그러면 돈을 마련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높은 금리에도 각오하고 돈을 끌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장기채 가격이 상승한다, 오히려 경기 회복 시그널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는 요 도표입니다. 지금 그 오른쪽에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장단기 금리차 추이가 축소되고 있어요. 2015년 이후 아예 이제 축소 국면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 과정에 있게 되다가 역전이 되게 되면요,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높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은 돈을 자기들이 이제 그 대출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올 때는 단기 금리로 끌어옵니다. 단기 금리로 끌어온 다음에 그걸 장기로 집을 사는 사람들의 모기지론이라든가 기업의 장기자금 대출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역맞이지 않습니까? 은행 입장에서. 그러면 이게 그 대출을 금융기관들이 억제하게 됩니다. 그 이전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는요, 이게 안타깝게도 중요한 금융위기나 경제 침체의 방아쇠를 당기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도 그랬었고요. IT 버블 발생과 터지기 직전인 90년대 후반에도 있었고, 자, 2000년 중반, 2008년 버블이 터지기 전 2006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최대한 늦게 가는 게 그래도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기 위한, 더 길게 상승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마이너스 전환됐다 그러면은 1년 이내에 금융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금리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하던 장단기 금리차가 잠시 축소가 그 하락 속도를 줄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불안해하는 D-Day, D-Day는 둠스데이입니다. 운명의 날, 시장이 폭락하는 그날이 오히려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최대한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반갑게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올해 최대 4번, 총 4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장기금리가 안 올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수개월 내에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갑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에 증시가 과민 반응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한편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 연준에게 시장 참여자들이 제발 금리 올리지 말아주세요. 자꾸 올리면 증시 폭락할 거예요. 그러면 안 좋아요. 이런 이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좀 목이 많이 가라앉고 좀 뭐랄까 좀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 항상
좋아요 많은 분들께서 눌러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